안녕 얘들아, 뿌리 깊은 독해 김승현 선생님입니다. 자 얘들아, 우리 어느덧요 고려 이야기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정리를 했지만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려 상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고요. 우리 처음에는 왕건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고려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살펴봤습니다.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호족이라고 하는 지배층에 대해서도 함께 좀 살펴봤었고요.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새롭게 음서제도와 또 공음전을 바탕으로 권력을 잡게 된 문벌귀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. 이 문벌귀족은 특히 대표적으로 뭐 이자겸이라든지 아니면 김부식이라든지 하는 인물이 있었다는 점, 그리고 큰 두 번의 사건,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있었다는 점, 그것도 함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봤었죠. 자,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 뭘 봤느냐, 이런 문벌귀족이 자신의 어떤 권력을 바탕으로 횡포를 부리고 또 특히 이 무신들과 자신들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차별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화가 난 무신이 결국에는 정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었습니다. 기억나지 얘들아? 막 엄청 차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무신이 화가 나가지고 문벌귀족과 이 왕 이제 가만두지 않겠어 하고 좀 일으켰잖아요. 그래서 우리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서 고려의 내부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. 자,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얘들아, 이 고려의 내부 상황 말고 이제 외부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, 이 무신정변이 일어난 이후에 무신들이 이제 정권을 잡은 그 시기였어요. 지금까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 강대한 적이 나타났다 하고 살펴봤습니다.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원나라였죠. 그죠? 칭기스칸이 등장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원나라 제국, 즉 몽골 제국을 세우게 됐잖아요. 자, 그 매서운 칼날을 우리 고려도 피할 수는 없었고, 어떻게 보면 얘들아 되게 우리 백성들도 필사적으로 항전을 하고 또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최후도 끝까지 싸우기를 이제 좀 주장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피해를 받고 우리 고려가 원나라에게 항복하게 되었다라고 살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얘들아 이어서 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요. 훌쩍 원간섭기를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. 거의 이제 거의 100년에 가까이 되는 시간을 우리가 얘들아 이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다고 했잖아.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 원의 간섭에서 그럼 벗어날 수 있었느냐? 바로 공민왕 때입니다. 우리 이름만 봐도 사실은 그 사실을 좀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원 간섭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.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왕의 이름에는 전부 충자가 들어가게 되었다고 얘기했었어. 이제 원나라에게 충성을 다한다 뭐 이런 의미로요. 근데 공민왕은 얘들아 그런 거 안 들어가 있잖아. 그 사실만 봐도 뭔가 변화가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사실 그때 얘들아 이 원나라가요 힘이 약해지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그렇잖아. 그러니까 쭉 계속 강할 수는 없잖아. 원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사실은 굉장히 흔들흔들 위험한 상황으로 놓이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타서 이 고려의 공민왕이 아주 적극적인 개혁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. 자, 그런 개혁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이제 권문세족으로부터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이 백성들의 땅을 돌려주게 됩니다. 권문세족이요? 선생님 처음 들어봐요.
자, 이제 권문세족이 얘들아 드디어 했는데 우리 아까 호족하고 그 다음에 문벌귀족 그리고 무신의 순서대로 고려의 이제 지배층이 바뀌었던 거 기억하죠? 네 번째는 권문세족이었어. 무신들이 한창 이제 자기가 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이후에 결국에 우리가 원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새로운 어떤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됐잖아요. 그러자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얘들아, 원나라가 그렇게 강하다고? 그렇다면 나는 이 원나라에 착 붙어서 권력을 가져봐야겠어 라고 이제 생각한 이제 뭐 가문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권문세족입니다. 대표적으로 얘들아 기씨 가문이 있습니다. 기일가, 즉 기씨성을 이제 쓰는 이 가문들이 엄청 그때 당시 권문세족으로서 힘이 강했다고 해요. 대표적으로요. 자, 왜 그랬냐면 기황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했기 때문인데 이 여성은요 이 원나라에 강제로 얘들아 끌려가서 사실은 그 황궁 있잖아 원나라 황궁에 일을 하던 그런 신세가 됐는데 어머 이게 웬걸? 원나라 황제의 눈에 띈 거야. 그래서 세상에 원나라의 황후가 됐대. 그러다 보니까 자그만치 얘들아 원나라의 황후잖아요? 우리 고려에는 얼마나 이제 좀 입김이 세졌겠어. 이런 기황후를 둔 기씨 가문도 덩달아 고려에서 우리 가문의 딸이 우리 가문의 동생이 자그만치 원나라의 황후라니까? 라고 하고 뭔가 이제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갔겠지. 그래서 대표적인 권문세족 일가가 됐는데 이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권문세족이 가진 힘을 뺏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말입니다.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권문세족이 이제 불법적으로 막 농민들한테서 땅을 많이 뺏었거든요. 그런 것들을 다시 돌려주고요. 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이들을 풀어주기도 했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했느냐? 아무래도 이 나라를 좀 개혁하고 새로운 고려의 모습을 만들려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겠죠? 그래서 뭔가 새롭게 어떤 학문을 공부하는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막 모으기 시작했어.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런 고려의 개혁, 즉 나쁜 것을 새로 바꾸는 이런 작업에 같이 함께 하기를 바랬습니다. 신진사대부 꼭 기억해두세요. 우리 수업 시간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을 할 거니까요. 자, 어쨌든 얘들아, 이런 개혁을 통해서 이제 공민왕은요, 이 고려를 차근차근 바꿔 나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. 근데 얘들아, 이게 성공했을까? 안타깝게도 끝까지 얘들아 이 공민왕은 개혁을 추진하지는 못했어. 이제 개혁을 하던 그 와중에 사실 공민왕이 굉장히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가 있었는데요. 그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그만 이제 공민왕을 떠나버리게 된 거야. 즉 돌아가시게 된 거죠. 자, 그 슬픔에 공민왕이 서서히 이 고려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도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제 업무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가 된 거지. 그래서 이 고려의 개혁이 끝까지 완성되지 않고 어쩌면 또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됩니다. 자, 그래서요, 얘들아, 오늘 읽어야 되는 책이요. 바로 이런 고려의 말기 상황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. 또 플러스로 어쩌면 이 고려를 다시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었지.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. 고려를 우리가 새로 싹 다 갈아엎자!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
안 된다. 그럴 수 없고 고려 내부에서 우리가 다시 고려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.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. 우리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좀 읽어보시고요. 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 오시면 재밌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얘들아 영상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. 안녕.